결혼식 한 달 앞둔 상황에서 파혼했어요. 이런 사연 적고 있는 제 꼴도 참 그렇네요. 연애도 길게 했고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이었던 만큼 그만큼 저도 오래 생각해보고 확신에 차서 결정한 결혼이었는데 결국 끝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물론이고 이미 청첩장까지 돌린 마당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파혼하게 된 현재 상황이 아쉬움은 하나도 남지 않네요. 확신에 차있던 결혼이었던 만큼 실망과 배신감이 더 컸기에 내린 결정이었고 그 결정에 후회란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왜 파혼했냐, 무슨 일이 있던 거냐 궁금해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은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제 파혼에 관심이 크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따금씩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직접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질질 끌지 않고 빠른 결정을 내린 저희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다는 데는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속 하나만큼은 정말 후련하네요. 제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의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연애 초반부터 알고 있던 이야기였고 남자친구 말에 의하면 어릴 적에 어머니가 아버지랑 자기를 두고 집을 나가셨다고 했고 그 뒤로 소식 한번 듣지 못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자친구가 아버지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자기 어릴 적 기억을 되짚어보면 항상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있었고 혼나고 있던 어머니 모습밖에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런 아버지와는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거라며 결혼하면 정말 아내를 공주님 대접해주고 가정적이고 다정다감한 남편이 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 부분이 결혼을 결정하는데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실제로 연애하면서 정말 저한테 잘했고 다툼도 없었기에 그게 그냥 하는 입 발린 소리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좋은 남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기에 저도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거고요. 이러나 저러나 아무리 싫어도 남편의 유일한 가족인데 결혼 앞두고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만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저도 처음엔 남자친구의 말만 들었다 보니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뵌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처럼 보였습니다. 매너도 굉장히 좋으신 편이었고 어린 저한테도 존댓말을 빼먹지 않으셨고요. 생각해보니 홀아버지 몸으로 아들 이렇게 키우기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에만 집중하느라 가정에 소홀했던 아버지가 싫었다고는 했지만 남자친구가 여태까지 커오면서 학비부터 시작해서 취직 전까지 자취방의 생활비까지 전부 남자친구가 아무런 고민도 할 필요 없게 넉넉하게 뒷바라지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남들 다 받는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는 식으로 투정하는 남자친구가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희 집이 지금은 그래도 형편이 많이 나아졌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저 어렸을 적에 맞벌이를 쉬셨던 적이 없었고 어머니는 주말에도 출근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아버지 늦잠 자는 뒷모습밖에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추억이 많지 않은 편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저는 제가 부모님께 넘치고도 넘칠 만큼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넉넉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솔직히 배부른 남자친구의 투정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이러나 저러나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잘 이끌어주셨기에 현재의 남자친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제가 남자친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지 못했기에 생각만 그렇게 했지 남자친구가 틀렸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첫 인사를 드린 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썩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어려웠던 시기도 있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저금이 꽤나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저 결혼할 때면 저한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반반 결혼은커녕 남자친구가 맨몸으로 결혼한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반반 결혼을 하기에 모자란 부분을 전부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 덕에 조금 여유가 생기게 돼서 전세긴 하지만 신혼집을 대출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게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말해달라고도 하셨네요.
돈 씀씀이가 사랑의 크기에 비례하는 게 아니란 거는 알고 있지만 저는 남자친구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챙기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미웠는지 무슨 말만 하셔도 삐딱선을 타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자친구가 부린 억지 중에 억지는 결혼식에 관한 거였어요. 혼주석을 비워놓고 결혼식을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말은 아버지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게 만들었으니 아버지 자격이 없다고. 혼주석 없이 결혼식을 진행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멀쩡히 계시고 거기에 저희 부모님도 있는데 어떻게 혼주석을 비우냐고 따지게 되었지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좀처럼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러다 결국 남자친구의 아버지까지 이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희를 따로 불러내 자리를 만드셨지요. 한참을 뜸들이던 남자친구 아버지는 저희한테 연락처가 적힌 종이 하나를 건네주더라고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였는데 남자친구가 그 이름을 보더니 조금 떨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어요. 남자친구 아버지가 저희에게 건네준 연락처는 다름이 아니고 바로 남자친구 어머니의 연락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상황에서도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기는 했어요. 못 받고 자란 모정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했던 남자친구였으니 연락이 끊겨 생사도 모른다고 알고 있었던 엄마의 연락처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진작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쉽게 알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였겠죠. 남자친구 아버지는 남자친구한테 미안하다 사과를 하셨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셨네요. 그래도 혼주석 일도 있고 결혼식이기도 하니 저희가 잘 상의해서 어머니를 결혼식에 초대할지 말지 잘 결정해보라고 하고 자리를 마무리 지으셨어요. 남자친구는 핸드폰만 만지작대며 연락을 할지 말지 주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남자친구는 용기를 내서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지요. 남자친구가 혼자서는 도무지 못 가겠다며 저보고 같이 가달라 해서 저도 덩달아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모자상봉은 곁에서 본 저희 입장에서도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연애하는 중에 슬프기로 소문난 영화를 봐도 눈물 한 방울 보인 적 없던 남자친구가 펑펑 우는데 저도 옆에서 눈물이 찔끔 할 정도였거든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결혼하는데 당연히 자리를 빛내주시겠다 하며 흔쾌히 청첩장을 받아드셨어요. 자리 마치고 일어나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저를 내 며느리라고 부르면서 제 연락처도 물어보더라고요. 앞으로 종종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러자고 하시는데 자리가 자리였더니만큼 땀 삐질삐질 흘리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 연락처까지는 드릴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도 했어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엉겁결에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딱히 걱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연락처를 받아가신 거지 아들한테나 연락할 것이고 저는 따로 볼 일도 없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 생각과는 정반대로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한테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지요. 심지어는 아들인 남자친구한테보다 저한테 하는 연락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년 세월이면 강산이 2번은 변했고 콧질질이던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돼버린 긴 세월이잖아요. 아들하고 같이 보내도 모자랄 시간에 저한테 연락을 하고 심지어는 저만 따로 만나자고 하니 부담도 되고 어이가 없기도 했어요. 나름 이유라고 설명해줬던 게 당신이 딸 한 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다 하더라고요. 직접 배불러 낳은 자식은 남자친구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재혼한 집에 자식이 아들, 딸 이렇게 둘이 있긴 한데 아들은 그냥저냥인데 그 집 딸하고는 아직도 친해지지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딸이 엄마라고 재혼하신 분의 전처 챙기는 모습을 보니 자기도 딸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몇 번이고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들어도 제가 딸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리로 들리긴 했지만 제가 아무리 며느리이긴 하지만 솔직히 대리효도 할 생각도 없었을 뿐더러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라는 사실 말고는 사실상 저랑 아무런 연관없는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며느리돌이 아예 안 할 생각은 아니지만 툭 까놓고 말해서 제가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뭐라도 하나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아들 배우자라고 해서 제가 딸 노릇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심지어
저한테 딸 노릇 바란다고 해놓고선 처음부터 저에게 꺼낸 건 며느리 노릇이었습니다. 난데없이 저를 불러내더니 예단은 이 정도만 받으면 되겠다고 뭘 주르륵 적어서 가지고 나왔거든요. 거기에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아는 사람이 이불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족들한테 돌릴 이불 몇 채 하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친구랑 상의 먼저 해보고 싶다 말하고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남자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남자친구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에 저도 조심하면서 험담 같은 건 하지 않았고 담백하게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혔는데 이제와 갑자기 예단 이야기가 나오니 당황스럽다고만 말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조금 과민 반응을 한다 싶을 정도로 기분 나쁜 티를 내더라고요. 어머니가 예비 며느리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였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그렇게 박차고 나올 수가 있었냐고요. 막말로 자기 부모님들이 이혼을 안 했으면 애초에 했었어야 하는 예단이지 않냐고 따지고 들더라고요. 어차피 해야 했던 건데 안 해도 된다 생각했다가 하게 되니 돈이 아까워서 그랬냐 하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기도 했지만 남자친구의 태도는 넘어갈 수 없더라고요. 제가 뭐 집 한 채 받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처음부터 남자친구 돈만 가지고는 반반 결혼도 못할 뻔했던 거. 아버지 덕에 모자란 돈 메꿔온 사람이 안 해도 되는 돈 어쩌고 찾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100번 양보해서 남자친구 말이 맞다 쳐도 이불 몇 채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닌데 그걸 왜 남자친구 어머니 쪽 친척들한테 돌리나요? 이불을 돌려도 당연히 아버지 쪽 친척분들한테 돌리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드니 남자친구가 아무 말도 못하긴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지도 어머니만 봤지 그 집 식구들 얼굴 한 명 본 사람이 없으니 말이지요. 하지만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저는 남자친구와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면서도 몇 번 싸운 적 없었는데 싸운 이유가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다 보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다 그날 저녁에 남자친구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따로 좀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부랴부랴 자리에 나갔는데 기대도 안 한 사과를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의 아버지한테서 받게 되었네요. 이야기는 대충 남자친구한테 들어서 알고 있다며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요구인지 그리고 아들인 남자친구가 얼마나 답답한 어깃장을 부렸는지도 다 인정하신다며 저한테 대신 사과를 해오셨지요. 사실 사과를 해야 되는 건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일 텐데 생각지도 못한 남자친구 아버지한테서 사과를 받으니 저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후에 나온 이야기는 간단했습니다. 예단에 대해서는 일단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모처럼 상봉한 두 사람인데 괜히 그런 거 가지고 초치지 말고 해달라는 대로 해줬으면 한다 하시는 거예요. 괜히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해서 결혼식에라도 안 온다고 나오면 남자친구 기분이 어떨지 안 그래도 안 좋은 부자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예단으로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하면 당신이 대신 돈으로 돌려줄 것이고 그게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예물로 돌려받을 수 있게 손을 써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손을 써주겠다 하시는 거 보니 결국 남자친구 아버지의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비용이 아까워서 그러는 건 아니라 말하고 거절했습니다. 돈 몇 푼이 아까워 그러는 건 아니고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는 거라고요. 하지만 아버님 말 맞다나 부자 관계도 부자 관계지만 예단 때문에 결혼식에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부자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에마저 문제가 생기겠거니 싶어서 일단 그렇게 하고 상황을 지켜보자 했지요. 제 말에 남자친구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이 배우자 하나는 기가 막히게 고른 것 같다면서 안심이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따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남자친구 어머니와 이혼하게 된 일에 대해서였지요. 자식인 아들한테도 해준 적 없는 이야기라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식인 아들한테 이 이야기를 숨겼는지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 아버지 쪽 입장만 들었었기에 정확한 진실은 파악할 수 없지만 제가 겪어온 바 남자친구 어머님보단 아버님이 더 믿을만 하기에 이쪽이 더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남자친구의 기억마냥 두 사람이 부부싸움이 잦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당시 가장들과 똑같이 가족들 위해 헌신하는 가장이었어요. 하나 서툰 게 있었다면 일과 가정 두 개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에만 몰두하는 아버님과 집에서 아들 키우며 혼자 지내며 외로웠던 어머님. 이유는 직접 이야기 안 해도 어떻게 된 건지 예상하실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남자친구 어머니는 바람이 나버렸고 한동안 그걸로 두 분이 티격태격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자친구 어머니가 현재 재혼하신 그분을 따라가면서 이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땐 남자친구가 충격을 받을까봐 비밀로 했는데 다 크고 나서 말해주려고 하니 애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 보여서 말해도 안 믿을 거고 괜히 아들과 사이만 더 나빠질까봐 비밀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말해주는 이유는 딱히 진실을 알아달라기보다는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려운 일이나 감당키 힘든 게 있으면 당신한테 상담하거나 부탁하라는 뜻이었는데 사실 몰라도 되는 이야기 알게 돼서 속이 후련한 것보다 부담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어머니가 원하던 이불이며 한복에 명품 가방까지 해서 예단을 해드렸어요. 명품 가방을 해드리면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하나를 해주면 둘을 바라는 타입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긴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파혼 말고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요구를 해오더군요. 저한테 주소 하나를 주면서 이쪽에서 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남자친구는 모르게 오라는 거 보니 결혼 관련해서 뭔가 저랑 하실 이야기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일반 가정집이었어요. 주소를 잘못 찾아왔나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제대로 찾아왔다고 하면서 그 집에서 어머니가 나오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니를 집까지 차로 태워다 드린 적이 있기에 거기가 주소가 아니란 건 알고 있었는데 저보고 따라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따라 들어갔을 때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재혼한 집 온 식구들이 거기 다 모여 있더라고요. 설마 전남편 아들 며느리 소개시켜 주겠다고 온 가족을 소집한 건 아닐 테고 주방이 분주한 걸 보니 뭔가 있겠다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앞치마를 건네면서 얼른 와서 음식하는 걸 도우라고 하더군요. 그 집은 남자친구 어머니가 재혼한 집의 큰 집이었고 그날은 그 집구석 제삿날이었던 거예요. 제가 남의 집 제사 음식을 왜 해야 하냐고 거절했더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곧 있으면 내 아들하고 결혼하지 않냐, 그럼 내 며느리가 맞지 않냐 하면서 며느리면 당연히 시댁 제사를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마치 제가 당연히 이 누군지도 모르는 집구석 제사 음식을 하는 게 맞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남자친구 아버지가 굳이 이분이 왜 집을 나갔고 여태 아들한테 그걸 숨기고 있었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는지 말이에요. 이미 예단으로 이것저것 명품 가방까지 하나 해준 상황에 이젠 결혼도 하기 전인데 제사까지 시키는 걸 보니 암만 생각해도 이게 시작이면 시작이지 끝은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까마득해서 예상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건네주는 앞치마 바닥에 패대기 치고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똑똑히 들으라고 말했어요. 핏덩이인 아들 자식 버려놓고 집 나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어머니 노릇을 하려 하냐고요. 아줌마가 남자친구한테나 어머니지 나한테는 생판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남이 집 귀신 먹을 밥을 차리라 마라 명령하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자리 박차고 일어나 나왔습니다. 꽤나 먼 거리까지 왔는데 이딴 걸로 제 시간 낭비 한 것만 생각해도 아까운데 별 시덥잖은 것까지 시켰다고 생각하니 더 열이 받더라고요. 하지만 더 어이없는 건 그리고 이 결혼을 파혼으로 몰고 가게 된 건 남자친구의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저의 배우자가 될 뻔했던 사람 남자친구 때문이었어요. 차 끌고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남자친구 어머니가 아들한테 일러 바친 건지 남자친구한테 곧바로 연락이 왔거든요. 처음엔 제가 걱정돼서 전화를 한 건 줄 알고 전화 받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나 아냐고 말을 거는데 남자친구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한다는 소리가 엄마가 뭐 얼마나 어려운 부탁을 했다고 집안을 깽판을 쳐놓고 나오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라고요. 온 집안 식구들 다 모여 있는데 너 시어머니 체면은 생각도 안 하냐고 하면서 열을 올리는 거예요. 너 때문에 어머니가 쪽팔려서 결혼식 참석 못하겠다고 한다고. 저보고 얼른 돌아가서 사과드리고 음식 준비도 하고 그러라는 겁니다. 남자친구한테도 똑같이 말해줬어요.
그게 니네 엄마지 나한텐 모르는 집구석 첨보는 아줌마나 다름이 없다고. 그리고 결혼식에 오지도 않을 그 집 식구들 체면 때문에 못 온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애초에 체면 생각하는 분이었으면 우리 결혼식에는 안 오는 게 맞지 않냐고 한마디 했네요. 어린 자식 버려두고 여태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결혼식이라고 혼주석에 떡하니 앉아있으면 그간 아버지랑 너를 동시에 알던 사람들이 그 꼴을 보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냐고. 체면 생각해서 못 나오는 거였으면 처음부터 결혼식 못 온다고 했던 게 맞다. 하지만 기어이 그 결혼식에 온다는 건 앞으로도 쭉 너랑 나한테 못 뜯어먹을 요량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냐라고 한마디 해줬죠. 너희 아버지한테 연락처가 있었으면 너희 어머니도 맘만 먹으면 언제고 너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었던 거 모르냐고. 그런데도 여태 연락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엄마 노릇 하려고 들면 당연히 다른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겠냐고 따지니 남자친구가 저보고 말 다 했냐고 너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아주 작정을 했구나 하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때 딱 느꼈어요. 애초에 말해서 들어먹을 놈이었으면 진작에 예단 이야기 나왔을 때 지 엄마 손절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길게 두고 볼 거 없겠다 싶어서 네가 꺼낸 말에 책임지라고 말하고 파혼선언 해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당시에는 화가 잔뜩 나 있어서 그랬나 누가 눈 하나 깜짝하겠냐고 두고 보자 큰소리 떵떵 치더니 한 일주일 지나서부턴가 미안하다는 연락이 오고 그랬어요. 결혼식이 코앞인데 청첩장까지 다 돌렸는데 파혼이 말이 되냐고 하는데 청첩장 돌린 게 쪽팔린다고 이 결혼 잘못했다가 망가질 제 인생 생각해보면 암만 생각해도 파혼하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위약금이고 나발이고 아까울 거 하나도 없이 예약해놓은 거 위약금 제 돈으로 내가며 전부 다 취소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친구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남자친구가 미안하다는데도 안 받는 사과를 남자친구 아버지가 한다고 달라질 건 없었지요. 조금 죄송하긴 하더라고요. 저를 미덕기에 속에 있던 이야기도 해주셨던 걸 텐데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말았으니 말이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않겠냐 하시며 진작에 당신이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다며 모처럼 아들이 야물딱진 며느리 데려오는 줄 알고 좋았는데 도루묵이 됐다며 후회를 하시는데 그때는 마음이 짠하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남자친구 아버지랑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그 모습 하나만 가지고 마음 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그때 딱 잘라서 다시 마음 돌릴 생각 없다고 확실한 제 속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어쨌든 예단이라는 명목으로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들어갔던 부분과 위약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을 져주신다고 해서 그 돈은 얼마 전에 정확하게 입금받았어요. 그 돈이 들어오고 나니 그제서야 진짜 파혼한 게 실감이 다 나더라고요. 하지만 앞서 적었다시피 이 파혼에 있어서 일말의 후회조차 남지 않습니다. 말했던 대로 남자친구 어머니가 재혼하신 집구석 대사상 차리라는 게 시작이면 시작이었지 절대로 끝은 아니었을 테니 말이에요. 남자친구는 파혼 후에 어머니한테 잘한다고 아버님한테는 신경도 안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완전히 남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제발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려서 진짜 효도할 가족이 누군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에요. 아마 한두 푼 뜯기는 걸로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조차 눈치 못 챌 것 같긴 하지만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